陶家酒，陶令酒。东酒成就了他的诗，正是诗成就了他的中国田园诗鼻祖的文学地位。也正是他的记《河南文隐丈人》中写道：浊酒寻陶。 학창시절에 읽었던 송강정철의 관동벌곡을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송강이 금강산 불정대에 올라서 12폭포를 바라보고는 감탄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송강은 만약에 200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있어서 의논을 한다면은 이 폭포가 여산폭포보다 더 못하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 여산폭포, 그건 바로 이백의 시 망여산폭포라는 시에 나오는 그 여산폭포를 말합니다. 비류직하 삼천척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높은 절벽에 걸린 폭포가 마치 냇물이 걸려있는 것 같다. 그것도 하늘에 은하수가 잘라가지고 걸쳐놓은 것 같다. 그런 멋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폭포가 있는 산이 바로 여산입니다. 루산이라 그래요. 그뿐이던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진면목이라는 말이 있죠. 나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겠더라 라고 할 적에 그 진면목이란 말이 유래가 바로 이 여산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소동파 즉 소식이 여산에 와가지고 그 풍경을 바라보고는 가로로 보면은 고개로 보이고 세로로 보면은 봉우리로 보이고 도대체 여산의 전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겠더라. 그 이유는 내 몸이 바로 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명구절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무슨 본체, 진짜 모습 이런 것을 나타낼 적에 진면목이란 말을 쓰게 되었지요. 이렇게 왜 갑자기 장황하게 여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여산 기석에서 나오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경에 머물 때 저도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중국인 학생 한 명을 가이드 삼아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남경에서 여산이 있는 구강, 주장이라 그럽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가 큰 5시간이나 걸려서요. 교통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차를 바꿔 타고 해서 주장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잠시도 예유를 차릴 틈도 주지 않아요. 누가? 호객꾼들이. 성합차다, 택시다, 뭐 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붙잡고는 내 차를 타시오, 내 차를 타시오 하는데 겨우 한 명 떼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달라붙고 이렇게 해요. 차 없이는 산을 구경하지 못한다니까 뭐 아무나 붙잡고 가자 싶어갖고 한 택시를 오케이 했습니다. 산으로 진입하면서부터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요. 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때 저도 떠오른 말 하나가 바로 여산 진면목을 보질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마침 점심때이기도 해서 제가 비도 그치길 기다릴 겸 어디 가서 욕이나 좀 하자 했더니 기사분이 자기가 잘 아는 데가 있다 하고는 어느 산골로 들어가요. 가봤더니 아담한 대밭이 이렇게 뒤에 두르고 있고 작은 음식점 하나가 오두만이 서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뭐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식의 삼계탕 집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켜놓고
날씨도 구전이 술도 한 잔 달라고 해봤습니다. 주인이 우리 마을에서는 이 술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은 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령주라는 술입니다. 타오링이라고 하는데 이 포장도 이렇게 종이로 약간 전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그런 작은 술병이었습니다. 술을 턱 받아서 기름을 보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왜? 그리고 반가움이 앞섰죠. 요 도자는 중국에서 성시로 많이 쓰이죠. 대표적인 시인 도연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연명. 그 다음에 령자는 우리가 지방 수령 할 때 그 령자입니다. 도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연명 사또님 술이다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시인 도연명, 귀거래사, 무릉도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동진시대에서 송나라 초기에 걸쳐 살았던 4세기 사람입니다. 그 도연명이 지방 벼슬아치를 한 데가 바로 여기 구강에 딸려있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팽택이라고. 요 여산에서 아주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도연명이 팽택 현령으로 왔던 때가 나이가 41살이었어요. 도연명은 이 사또 생활을 80일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말았는데 그 일화도 재미가 있죠. 하루는 아래 관리가 와서 그럽니다. 사또님 며칠 후에 저쪽 큰 고을에서 직속 상관인 누구가 순시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또님은 의관을 정리하시고 꼭 예를 차려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도연명이 에이 관둘란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그놈의 어둠이 받으려고 내가 그 시골 무식한 관리한테 허리를 굽혀 절해야 되겠느냐 때려치우겠다 그랬습니다. 오둠이 5마리의 쌀인데 당시 시골 사또에 한 달 월급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훌훌히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돌아와 쓴 작품이 바로 부르의 청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귀거래사였습니다. 중간에 사행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삼경 취향한데 성국 여존이구나. 휴유 입실하니 유주 영준이더라. 인호 상이 자작하고 면정 가히 이아니라. 배 타고 일로 고향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문 밖에서 어린 머슴하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받고 집에 들어간 장면부터입니다. 뜰의 오솔길은 잡초에 묻혀 황량한데 그래도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하구나. 아이의 손잡고 집안에 드니 동이에 술들이 크득 담겨 있구나. 술동이와 잔을 끌어당겨 홀로 마시면서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네. 전원에 돌아와 가지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 시죠. 이 시에는 그 우주와 초계 같은 우리 삶의 허무성까지도 다 담겨 있는 그런 처연하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 도연명을 제가 갑자기 떠올린 것이 바로 이 술병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도사또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걸 풀었던 기억도 여전하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중국 음식들을 가리진 않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탕 종류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왜? 제 입에 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닭곰탕을 시켜놓고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음식을 받아놓고 보니 이 모양도 괜찮아요. 우리의 그 한약재 잔뜩 넣은 삼계탕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맛도 우리 것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주 좋다. 술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마셔봤습니다. 도사또님 술을. 예. 밖에 비가 오고 있고요. 지척에 이제 여산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양자강 긴 다리를 넘었습니다. 이쪽에는 화양호라고 해가지고 양자강 중류에서도 가장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우뚝 서 있는 산이 여산입니다. 이런 풍경과 도연명의 고향과 도연명이 관직으로 있던 곳에 지척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감회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첫 잔을 술을 들이켰는데 와, 술이 입안에 척척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달고 부드럽고 은은하고 향도 좋고 시골에 이 싼 술이 이런 맛을 풍길 수가 있나 싶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연명 사또님이 좋은 술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셨습니다. 금세 취기가 또 올라요. 지금 이 술 똑같은 술인데 사실은 그때마다보다는 좀 덜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풍경과 그 날씨와 그 문화적 배경까지가 있는 현장에서 마시는 술이라 지금 이 서울의 한 아파트 공간에서 마시는 술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 혀에 감기는 맛은 그대로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점심을 먹고 또 이 술이 타면 나서 학생 보고 몇 개 더 주문하라 그래갖고 주문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대절 택시를 타고 산을 오르는데 하늘이 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도 그치고 구름들이 쫙 밀려나가면서 봉우리들이 나타나는데 와, 성경이다 막 그랬어요. 진면목이구나 싶은 문화적 배경으로 따졌을 적에 중국의 산들 중에서 가장 그 자산이 풍부한 산은 바로 아마 여산일 겁니다. 산 자체가 국토의 중앙 자리쯤에 있고 양자강이라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하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숱한 신화가 철인 정치가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 5천년사에서 4,000명이 넘는 이름 있는 시인들이 이 산을 찾았으며 그들이 여산에 대해서 남긴 시가 16,0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산 중턱에 작은 한 도시가 차려져 있어요. 은행, 관공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완전 별장지대예요. 양자강과 그 호수 때문에 날이 늘 흐리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살기 더 좋은 이 고지도로 올라온 것입니다. 특히 서양인들이 여기에다가 별장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류 작가 펄벅이 있죠. 돼지를 써가지고 그 펄벅이 여사가 돼지를 쓰기 위해서 머물렀던 별장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숙소를 정해놓고는 이곳저곳을 관광하고 했는데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황원역에 금수국 청길랑 떨어진 절벽 중간에 나 있는 청길을 걸어서 선인동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그 길이 바로 순원이 걸었던 길이요, 백거이가 걸었던 거리요, 노택동과 장제석이 같이 걸으면서 의논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0-40분을 걷다가 마주치는 것이 바로 선인동이라는 동굴입니다. 술과 가장 관계 깊은 신선 중에 한 명이 여동빈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선인동이 바로 여동빈이 신선이 됐던 그 동굴입니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이 도령주를 마셨는데 술맛은 또 여전히 입에 착착 감기고 그랬습니다. 이 술은요, 전국의 명주 오량액 회사의 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오량액 회사에서 이 강서성 구강에다가 도령주업이라는 반개 회사 하나를 차려놓고 자기네 기술자들, 양조 전문가들을 파견해가지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량액 계통의 술이다. 오량액이 5가지 곡식에 그걸 빼냈다 그랬죠. 쌀, 찹쌀, 수수, 밀, 옥수수 등인데 그 5가지 재료가 이 도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사천성에서 나는 수수가 오량액이 되는 데 반해서 이 도령주는 강서성 수수를 쓰고 물이 다르다, 그런 점이겠죠. 나머지 발효기간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량액 회사에서 만든 술이라는 그 신뢰성과 함께 그 기술력이 이 맛과 향을 좌우한다고 하도 무방합니다. 이튿날은 여산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는 일출광경도 보고 그 다음 시인 백거이가 머물렀던 초당 자리도 훑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이 여산에 관계된 시인 벌써 4명 나왔죠. 도연명, 이백, 소동파, 백거이 다 나와버렸네요. 백거이가 이 강주 사마에 개설을 하고 있을 적에 이 여산에 초당을 짓고 자주 내왕하고 그랬답니다. 이런 봄날이면 생각나는 백거이 시가 하나 있죠. 대림사 복숭아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 사는 산아래 마을에는 4월 되면은 꽃들이 다 지는데 이 산중 절간에는 이제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어디 가면 다시 꽃을 볼 수 있을까 다들 탄식하였는데 이 봄이 산중에 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런 시였습니다. 자, 오량액 계열의 타우링, 지금 요 125mm 46도짜리가 36위안, 우리 돈 7,000원이 채 안 되고요. 500ml짜리가 160위안, 3만원쯤 하는 가격대입니다. 나중 또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산을 구경하실 적에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술, 이 도령주를 마시고 취하시면서 도연명과 이태백과 소동파와 백거이 그리고 기라성 같은 그 정치가들까지 한 번씩 떠올리면서 역사와 시간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